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은 아마 괴롭게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끝나고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를 기다리면서 저도 2시간 만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시를 넘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리를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글을 빨리 쓰려고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47년 하는 과정에서 글은 많이 쓰고 또 빨리 써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써야 영향력도 먼저 퍼져나가고 어떤 선입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오늘 감옥에 간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렸습니다. 그 올린 시각이 새벽 4시 24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기자, 검사, 판사만 짜면 5천만 국민 누구라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김평우 변호사의 예언대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5달 동안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대통령을 파면한 데 그치지 않고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구속하였으니 사법시험은 무고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엮어 넣을 수 있는 기술시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중 하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그 집행 지시 행위이다. 문화인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좌편향 예술 문화 활동을 규제한 것도 아니다. 좌편향 문화인들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을 제한하려 한 행위, 이게 범죄, 즉 직권남용으로 규정되었다. 더 쉽게 풀이한다면 국군과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서 이런 활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구속영장을 친 검사와 발부한 판사의 국적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그이가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다. 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질책의 대상일 뿐이다.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처벌하고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하는 법은 인간의 법일 수는 없다.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은 이는 인간에 대한 도전이고 국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신에 대한 도전이다. 오늘 감옥에 간 이는 박근혜이지만 진정으로 구속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모든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다 잡아 넣을 수 있고 이를 언론이 열렬히 응원하고 비판적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 나라가 되었다. 언론의 독재, 법의 독재이다. 이는 1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조직의 독재이다. 이런 상황을 종북 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이를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응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지도 모른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경고가 막말이 아니라 적중한 예언이 될 경우 법을 배워서 엮어놓고 올가매고 잡아넣는 기술자가 된 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좌경노조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층이다. 법률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사실의 이름으로 진실을 짓밟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고도 응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신종 양반 계급이다. 조선조 양반은 당파성이 강했지만 선비 정신은 지켰다. 21세기의 한국의 양반은 그마저 없다. 한국 자본주의 중심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인이면서도 구속되어 있다. 세계 언론 역사에 남을 수많은 오보와 조작과 선동으로 언론의 난을 일으켰던 조중동, 종편, SBS의 기자, 국장, 사장들은 오늘 아침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박근혜 구속을 우리의 승리라고 자축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수석만 구속시키면 승리의 대민을 장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팔리는 나라에서 그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불의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속지 않고 행동하는 용감한 주권자들 뿐이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선잠에 악몽까지 꾸었던 국민들이 한번 크게 화를 낼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의 구속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종북 좌파와 싸우고 특권층을 개혁하려고 한 박근혜에 대한 보복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탄핵되어야 할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였다. 구속되어야 할 세력이 구속을 촉구하였다. 고영태와 JTBC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겐 불구속 재판을 허용하였던 법원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이렇게 잔인한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념적 적개심이라도 있는 것인가? 한국인을 굶주림과 가난과 굴종 상태에서 구출하고도 동족의 쏜 총탄을 맞아 죽은 박정희, 유경수의 딸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질게 대접할 수 있나? 우리는 그런 못된 한국인이 아니라는 존재 증명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감옥에 간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박근혜를 뽑았던 모든 국민 1500만이 넘는 유권자들이 주권과 인권을 유린당한 날이기도 하다. 다음에 감옥에 갈 사람들은 누구일까? 애국자인가? 독재자인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지켜낸 것이다. 일제와 싸우지 않은 이들이 독립투사일 수 없듯이 공산당과 싸우지 않은 이들은 민주주의자일 수가 없다. 공산당과는 싸운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열심히 싸운 자들이 민주투사를 자칭한다. 이들이 이재용,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힘을 모았다. 주권자들이 침묵하면 머지않아 김정은을 비판할 자유, 이승만을 칭찬할 자유가 속박될 것이다. 더 심해지면 우리의 재산과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반공자유투사로 변하여 생존투쟁의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선장인 언론의 변심으로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월호처럼 복원력을 상실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늦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간밤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반드시 떠오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애국가 사절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다고 나라 사랑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은 유산을 남기는 이 역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 기자, 판사, 국회, 그리고 강경한 노조,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당해서 어렵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은 훨씬 몇 배나 되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를 만드는 나라는 암흑시대나 야만시대의 나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에 있지만은 정신적인 면, 법치, 정치, 교양, 예의 이런 부분에서는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대한민국 문명 건설 세력이 만든 든든한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분노하는, 속지 않는 행동하는 시민들이 아마 내일 또 서울 시내로 집결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